안녕하세요, 응애 여러분. 오늘도 응애마을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무한 응원, 무한 지지, 무한 신뢰가 가득한 이곳에선 척할 필요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기쁘다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오늘 하루 저희와 함께해요. 응애마을의 심리 인사이드, 응심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6년차 직장인입니다. 벌써 마케터로 직장 생활을 한 지도 6년이 흘렀네요. 최근 저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케터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마케터라는 직업이 나만의 전문성을 갖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더 나아가서 아마 직장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나만의 전문성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인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직군은 당분간은 일자리 걱정을 크게 할 일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미래가 탄탄하게 보장된 느낌도 들진 않아요. 아마 저보다 빠르고 센스 있는 후배들이 치고 올라올 테고 제가 아니어도 제 자리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또 슬프지만 회사들이 비용 감축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이 마케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가 최근 친한 친구가 유학을 간다고 하니 마음이 많이 싱숭생숭합니다. 친구는 저와 다른 필드긴 하지만 저처럼 직장인이었고 연차도 비슷했어요. 한 2년 전쯤부터 회사에서 자기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치기 힘들다. 자기 의견이 묵살되기도 한다. 좀 자기를 잃어가는 회사 생활에 계속 힘들어했어요. 저도 너무 공감되는 일들이었고 또 같이 열심히 회사 욕도 하면서 그랬죠. 근데 그런 친구가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유학을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으니 축하해주고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줘야 되는데 솔직한 제 마음은 좀 울적했어요. 되게 캐캐묵은 오래된 제 꿈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좀 뜬금없긴 한데 사회학자가 되고 싶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유학 기회도 찾아보기도 했고 혼자 되게 설레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설레던 꿈을 다시 찾아야 하나. 그리고 20대 중반에 워낙 빵 만드는 걸 좋아해서 이걸 전문적으로 배워봐야 하나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그 생각들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왜 나는 이런 생각들을 막 생각으로만 두고 제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마음은 좀 철렁하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이 며칠이면 또 사라지겠거니 했는데 2주가 지나도 계속 울적하고 마음이 심란해서 이렇게 응애단에게 연락을 드려봅니다. 회사 가면 더 울적해지고 평소보다 더 예민해진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불만족스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사연은 많은 직장인 응애님들이 공감할 만한 사연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본인 포지션에 조금 위기감도 느끼시는 것 같고 음, 또 주변 이제 친구분이 맞아요, 유학 맞아요. 간다고 하시니 조금 마음이 또 뒤숭숭하신 것 같아서 사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할 만한 주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러게요. 사실 진짜 아마 많은 직장인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것 같기도 한데 또 6년 차라는 게 저는 좀 확 들어오더라고요. 조금 뭔가 일이 좀 지루해질 수 있는 시기? 권태기? 권태기 있는 시기일 수도 그쵸.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이 좀 손에 익으면서 또 후배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난 어디로 가야 되지? 위를 보니 내가 저 사람의 삶은 살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 들만한 딱 연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보면서 좀 제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마지막에 제 자신이 불만족스럽다는 생각도 든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저는 이미 응애님이 존재 자체가 만족스러운 존재라는 거 먼저 깔고 시작하고 싶어요 사실. 뭐가 그렇게 불만족스러우신 걸까 하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한데 그게 왜 본인 자신 개념까지 가는지 좀 이거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오늘 아마 전문성이 뭔지를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거에 앞서서 응애님한테 응애님 이미 존재 자체로도 충분하다 이런 말 꼭 전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직장에서 위기감을 느꼈다고 그게 본인 스스로의 위기감으로 또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댕강님 말씀에 너무 동의하고요. 저희의 근본 신념이 있잖아요. 그냥 그 존재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충분하다.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지를 오늘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 친구분이 아주 가깝게 이런 고충이나 힘들었던 점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누셨던 것 같은데 그게 어쩌면 뭔가 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보다 서로 이제 토로하고 그럼요. 근데 그랬던 한 자아가 또 떠나가니까 그쵸. 좀 행하신 허하셨을 느낌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아니 남자친구 없다면서 갑자기 왜 결혼해? 이런 거잖아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맞아요, 얘기하면 같이 놀던 맞아요. 친구가. 띠용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띠용이 부정적인 감정까지 연결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우리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좋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이제 나만의 전문성이라는 걸 한번 마주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조금 아플 순 있어도 저희가 팩폭입니까 한번 이제? 전문성 얘기는 꼭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전문성 이야기 너무 하고 싶고 음. 근데 그 전에 너무 응원하지만서도 팩폭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게 응애님이 본인이 너무 지금 좀 낮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후배들이 뭐 치고 올라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미 지금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 계시는 것 같다. 맞아요. 뭐 본인의 실제적인 뭐 실력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6년을 버티셨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되신다는 그쵸, 건데 그럼요. 되게 좀 자신감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마케터로서 전문성을 가질 수 없죠?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케터 응애님들이 약간 긁힐 수 있는데 사실 아니지 않나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직종에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 부분을 먼저 단정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긴 했었어요. 뭔가 선을 이미 그어둔 느낌이긴 하네요. 이거는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저도 다 동의가 되는 게 사실 회사가 전문성을 떠먹여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죠? 조금 전문성 갖고 싶은 욕구도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좀 회사에 많이 그 역할을 맡기셨던 것 같아. 환경에. 그래서 회사 욕도 하고 이런 거 보면 회사가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건 없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우리 이 얘기 조금 더 논의하기 전에 전문성 각자 어떻게 정의 내리고 계세요? 저는 좀 자기만의 스토리. 스토리? 네. 근데 그 스토리가 그냥 허무맹랑한 나만의 내피셜이 아니라 조금 다른 사람 설득할 만한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저는 뭐 어쨌든 좀 학문 바탕이니까 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좀 더 어떤 이론적이거나 아니면 대중에게 좀 더 공감할 만한 그런 자기만의 좀 탄탄한 스토리가 전문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비슷하거나 다를 수 있는 게 전문성이라는 건 결국엔 누군가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근데 저는 학계나 이쪽으로 보고 있진 않아요. 오히려 저는 대중에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원하면 전 이 사람이 전문성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제 상황. 이게 사실 정확한 정의는 아닐 수 있지만 그냥 제가 나름대로 너가 전문성을 가지고 너가 어떤 사람이 될래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딱 맞춰주는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케팅이라 하면 이 마케터를 원하는 사람이 충분히 많으면 전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근데 그 충분히 많은 거는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전문성이라는 걸 또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마다 전문성의 정의가 다른데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 결국엔 밥벌이인 것 같긴 해요. 밥벌이 할 수 있는 수준만큼 다른 사람이 자신을 찾아준다? 그럼 저는 그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게 흥미롭네요. 왜냐하면 지금 댕슈님은 어쨌든 학계랑 좀 맞닿아 있는 얘기를 해주셨고 댕근님은 지금 어쨌든 상업 필드에 있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회사 이력이 비영리 단체나 사회적 기업에 많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문성은 그 일의 목적을 명확히 아는가예요. 저는 사실 전문성이라는 게 기준이 없다는 것도 매우 동의가 되는 게 기준이 없어서 자기 확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일의 소명, 이 일의 목적 이런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희 심리학에서도 요즘 일의 소명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소명이라면 보통 종교적인 거랑 많이 연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일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나를 많이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일의 가치 이런 거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고 계속 자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문성이 내 이 일이 어떤 목적을 향하고 있는가 어떤 결과를 향하고 있는가 이걸 명확하게 알고 그런 걸 내가 쌓아가는 게 전문성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전문성을 만약에 학위나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저를 너무 많이 제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럼 나는 뭘 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학교를 다녀라고 하죠. 아니면 직장을 몇 년 다녀라고 하는데 그거 다 하고 나면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드는 거예요. 빡세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이만큼이나 있는데 예를 들면 10개를 하면 4년째 10개 다니면서 40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누군가에게 수여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그냥 제가 살아남기 위한
제 정의인 거죠. 음. 이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라리 내가 정의 내리고 그거를 받아들일 사람을 오히려 만들자라는 게 되게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누군가는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두 번째 회사를 갔을 때 그 회사가 어떤 후원금을 받으면 그 후원금을 토대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약간 처리하고 실행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저도 크게 그 회사한테 두 부리가 나눴는데 이 일은 전문성이 없어. 근데 그게 아마 마케터 응애님하고 비슷한 고민일 것 같은데 뭔가 그냥 내가 집행만 하고 뭔가 공부를 하고 깊게 들어가는 거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전문성이 없어 이런 분이 있었고 좀 연차가 높으신 분들은 근데 되게 웃긴 게 되게 전문가 같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그 일도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분들이 가진 전문성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적 자원을 연결해주고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쓰고 그거를 전체 매니징하는 거. 그러니까 PM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PM이 자기가 전문성이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전문성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댕근님 말씀하신 게 아마 댕근님도 전문성에 대해 되게 많이 고민하신 것 같아요. 이게 뭐 이제 내가 학위를 따야 되는 건가 뭐 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되게 동의를 하고 학위를 따는 게 전문성이 아니고 더 깊게 쌓으면 잘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 그게 전문성을 가지는 걸 또 출발인 것 같고 그게 또 전문성인 것 같아요. 만약 뭐 여기에 응애님이 동의를 하신다면 응애님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오히려 본인이 하는 일부터 뭔가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첫 출발이 될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기대가 되거든요. 당연히 마케터가 뭐 어떻게 보면 어떤 A라는 제품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되고 B라는 제품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따지면 뭐 제품에 이런 통일감이 없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 기준으로 마케터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되게 트렌디하고 적재적소에 뭔가 맞는 아웃풋을 내는 거 그게 저는 그 마케터의 전문성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6년을 버티신 거면 이미 본인도 알게 모르게 전문성이 진짜 많이 쌓여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마케팅에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마케팅에도 헤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럼 그 헤드분은 전문가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헤드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에도 잘하는 것과 잘하지 않는 것, 전문적인 사람과 전문적이지 않다고 평가되는 사람이 분명히 나뉜다는 거죠. 하이어키가 있다는 건데 그 안에서 자기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게 오히려 약간 건설적일 수 있겠다. 이 와중에 또 이야기를 또 해보고 싶은 게 우리 응애님이 사회학자라는 꿈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이랑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는 사회학자 뭐 빵 배우는 거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전 그런 선택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너무 이분이 6년의 시간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6년을 했다는 거는 버텼다면 떠나야 되지만 사실 지금 이 응애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시발점이 유학을 간 친구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그건 맞네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기 앞서서 6년의 시간이 진짜 별게 아니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기 싫었는가? 이거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눈 거 토대로 바라보시면 새로운 점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건 제 개인적 얘기긴 하지만 유학이 정말 어려워요, 응애님. 유학 준비자로서 얘기해 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이제 유학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유학에 대한 꿈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생태계를 잘 아는데 친구분 가셨다 돌아오실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그럼 모르는 일인데 친구분이 진짜 그런 선택을 다 알고 하신 거면 너무 박수 쳐주셔야 되는 일이고 응애님이 5년 6년 해외에서 진짜 지금같이 버는 돈을 수익을 얻지 못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가 지금 하는 6년만큼 또 공부를 또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괜찮은가? 또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겠죠. 이제 전문성이라는 거에 이제 니즈가 있으신 우리 응애님한테는 0에서부터 다시 시작인 거 출발해야 맞아요. 되는. 그러면 더 많은 독한 마음을 갖고 시작하셔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사회학자가 되고 싶으셨던 꿈이 다시 떠올랐다는 거는 또 그때 설렜다고 하셨는데 설렌 이유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사회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재밌고 받아들이는 게 재밌었다면 그것만큼 좋은 직업 중에 마케터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건 맞아요. 그래서 본인 직업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즐겁게 바라봐 보는 거. 맞아요. 그 안에서 가능성을 찾아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처음 선택하신 직업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케팅이라는 거는 전 전문성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거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빵집을 해도 마케팅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쵸. 그리고 사회학자가 돼도 셀프 브랜딩이 아까 전 그쵸. 말씀 주신 것처럼 필요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상관없지만 지금에 있는 직업과 일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하고 끝까지 해볼 수 있는 것만큼 다 해보는 거죠. 정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 연애 같아요. 연애도 끝까지 해봐야지 미련이 안 남잖아요. 왜냐하면 그쵸. 미련 남을까봐 나 오히려 걱정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응애님 팩폭을 하긴 했지만 우리 스스로도 한번 팩폭 점검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 와중에 질문, 여러분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궁금하네요. 당장 제 마음속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 스스로는 많이 들긴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제가 전문성을 정의한 내용을 했잖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하다는 게 막 비하하는 내용은 아니고 개선의 점이 많다라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돼요. 아직까지는 제가 원하는 수준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작은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응심사도 저는 그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팟캐스트 전문성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걸 되게 기대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게 조금씩 쌓이다 보면 전문성이 점점 생기지 않을까? 두 분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도 스스로 너 지금 전문가야? 라고 했을 때는 자신이 없어요. 감히?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그러면 지금 상태는 어때? 라고 물어보면 나 진짜 진행 중이다. 근데 또 한편으로 지금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한 게 과연 우리는 언제 시점부터 전문가가 되지? 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흙과 백처럼 자 이때부터 전문가야. 이게 아니라 점차 그냥 이 방향을 한 방향을 향해서 차근차근 걸어가고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좀 이야기 저는 아까 스토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만의 이런 어떤 경험적인 스토리든 어떤 좀 더 뭐 이론적인 스토리든 이런 거를 좀 녹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 저는 꾸준함 계속 걸어가는 거. 지금 내가 진짜 전혀 못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뭐 운동하러 나가는 것처럼 오늘도 걸어가는 거. 그냥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킥백 논리가 아니라는 거에 정말 동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스펙트럼처럼. 너 1월 1일부터 전문가야. 화이팅.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전문가를 향해 가는 그 과정이 사실 되게 중요하구나. 맞아요. 그래 힘들어요. 아까 이 유학 친구분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도 전문가가 되기에 이제 한 발을 내디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만의 분야에서. 어떤 마음인지 참 알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참 지금 이 직장에 너무 권태기가 왔고 내 친구는 쭉쭉 나랑 같은 상황이었는데 나아가는 것 같고 나도 저 친구처럼 저렇게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나? 위기감이 든다. 뭔가 위기감을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왜 제자리 걸음이지? 친구들은 나아가는데? 근데 이미 충분히 많이 나아가셨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이미 많이 나아가셨고 오히려 글쎄요. 그냥 뭐 사회학자가 되시든 빵을 만드시든 저희 너무 응원하지만 새로운 트랙을 뛰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문가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분야로 가시면 0에서부터 다시 또 많이 걸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전문성이 진짜 얘기 나눌수록 시작 출발은 주관적인데 뒤로 갈수록 객관적으로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 교묘한 줄타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자기 주관도 되게 중요하고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갖겠다는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시간이 증명한다는 거는 남들이 그걸 봤을 때 너 진짜 오래 했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두 분 말이 다 섞이면 그게 이제 또 전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받는다라는 거 가기까지 정답이 없고 길이 정해진 게 아니고 다만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 덧붙여서 전문성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댕근, 댕실, 댕강 다 다르게 정의를 하고 맞아요. 다 느끼는 게 달라요. 그리고 어떤 필드에 있냐에 따라서 전문성도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마케터는 일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제일 전문가 같거든요. 맞아요. 학계가 따라갈 수 없는 속도가 있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속해 있는 그 일 장소나 아니면 내 맥락이 어딘지를 알고 전문성을 고민하시는 것도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노력 이렇게 비하할 필요 없이. 왜냐하면 응애님도 사연에서 후배들이 치고 올라올 것 같은 그 두려움 느꼈잖아요. 그 두려움 아마 팩트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냉정하지만 계속 그냥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배로서 더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음, 잘하고 꼭 뭐 비교해라는 말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절대적으로 능력을 키워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긴 해요. 저 스스로에게도 뭐 무슨 필드인지는 각자마다 다 다르지만 노력하지 않고 시간을 들이지 않고 얻어지는 건 진짜 없구나. 맞아요. 네, 사연을 듣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요. 뭔가 이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도 좀 전문성을 한 번 더 정의 내려보는 것 같고 또 전문성이 정말 주관적이면서도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는 진린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응애님이 지금 6년 버텼고 6년 하셨다는 거에 저희는 좀 계속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도 우선은 본인 일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길 바란다. 근데 그게 방향성이 조금 즐겁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라는 가능성을 품고 맞아요. 지금 이미 약간 마음을 닫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케터 이꼴 전문성 없는 직업. 없다. 근데 그건 절대 아니라고 저희가 좀 지지해드리고 싶고 분명히 계속 연차가 쌓이시고 진급을 하신 이유에는 있을 거다. 그리고 다른 선택을 하셔도 저희는 또 지지해드리고 싶다. 하지만 그 전문성을 쌓아가신 시간이 또 필요하실 거다. 새롭게 필요하실 거다. 그쵸, 꽤 맞습니다. 큰 확신이 필요하실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또 근본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어떤 선택을 할 때 긍정의 바탕으로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긍정이라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긍정 그리고 자기 환경이 더 나아질 거란 기대 속에서 선택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선택할 때 바이어스가 굳이 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이어스 끼려면 차라리 긍정으로 끼자 우리가.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 응애님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봤거든요. 처음에는 긍정의 시선이 없이 봤을 때는 벽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이 선 이상은 더 이상 넘을 수 없어. 아이고. 근데 긍정의 시선으로 뭔가 다시 이분의 뭔가 상황이 잠깐 되어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기회, 자원처럼 와닿았거든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네, 정말 그런 정말 생각의 전환이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뻔한 이야기인 만큼 또 중요한 이야기다. 맞아요. 진리다. 네. 좋습니다. 저희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저희는 전문성 있으실 것 같고 충분히 개발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더 본질로 내려가면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현재 상을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말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봤을 때 긍정적인 요소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또 그런 생각을 하시다가 또 새로운 고민이 생기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힘든 마음이실 수도 있거든요. 또 네. 그럴 때는 언제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응애단이 또 깊은 또 고민을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팩폭은 사실 스스로에 대한 팩폭이니 맞아요. 너무 개념치 마십시오. 이런 말을 꼭 해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네. 스스로 노력하자라고 지금 저한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문성을 갖고 싶은 욕구가 있으신 분이니까. 그럼요. 성장 욕구가 있으신 분이세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더 그런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하실 수 있고 해보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딱 그 앞에 있는 것 같으니까 등 맞아요. 떠밀고 싶은 거죠.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자. 저희 욕심입니다. 욕심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응원과 지지의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저희 응애마을 구호 외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나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만하다. 나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람이다. 오늘도 참 잘했어요. 안녕. 안녕.